개싸네 프로야구 투나.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새해 인사하고 댓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해주신 모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근데 어제 그 기사에서 잠실야구장 2026 시즌 끝나고 없어진다고 누구야 5번 낸 사람. 이씨 5번이니까 27 시즌까지는 쓰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구장 올해 꼭 가야 된다고 한 거 취소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LG 트윈스 소식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박경환 코치가 이제 나가셨잖아요.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뭐 알아보진 않았는데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우승한 다음 시즌은 크게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코칭 스텝에서. 그래서 뭐 아시는 대로 이동현 코치는 이제 잔류군 투수 코치 정도. 그 다음에 배터리 코치는 전 SSG에서 배터리 코치 하셨던 스즈키 코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 김용희 타격 코치는 1군에서 이제 잔류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아니쿤 코치, 아직도 아니쿤은 코치 같지가 않은데 이제 코치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군은 스즈키 코치 영입된 거 말고는 특별히 바뀐 거 없습니다. 타격도 모창민 메인, 김재율 보조 이렇게 해서 쭉 가고 있고요. 그래서 LG 트윈스가 이제 코칭 스텝 변경을 갖다가 거의 없이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LG 트윈스의 마운드가 창단 이래 최강 수준 아니냐라는 기사입니다. 2023 시즌에는 불펜은 막강했지만 선발이 빈약했고 작년 시즌에 우승했을 때는 선발이 괜찮았고 불펜이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근데 이제 웰스가 아시아쿼터로 좌완이 영입이 되면서 기존의 토러스트, 치리노스 그리고 국내 선발인 임창규 그리고 송승기, 손주영 이 5명이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불펜도 김영우 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김진성, 유영찬. 근데 여기 보니까 무게감을 갖춘 마무리 유영찬. 거기에 이정용, 장현식, 함덕주 등의 베테랑 불펜진도 빈틈이 없대는데 전 빈틈이 좀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박명근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우강훈, 정우영, 김강률, 성동현, 이상형 등 부활이나 반등을 기대할 만한 자원도 넘쳐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이프잖아요. 기자님이 LG를 되게 좋게 보셔갖고 저도 기분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LG 불펜이 그렇게 썩 마냥 막 극강입니다, 최강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군데군데 듬성듬성 빈 곳이 좀 보여요. 일단 유영찬 선수도 완벽하게 진짜 1이닝을 10번 중에 한 번 정도 어려운 거 겪고 나머지를 깔끔하게 막아내는 그런 정도는 사실은 아닌 거고 김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2년 차고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거고 김진성 선수는 뭐 9위로 찍어 누르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구력으로 간다고 쳐도 함덕주 선수나 장현식 선수, 이정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함덕주는 어떻게 될지 까봐야 아는 거고 장현식 선수는 부진했고 이정용 선수는 작년에 후반기에 너무 힘들어했고 박명구는 군대 가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웰스 선수 정도가 좌완에서 LG 트윈스가 약점인 좌완 불펜을 얼마나 스윙맨 역할 혹은 대체 선발 혹은 좌완 스페셜리스트 역할을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으나 그 정도 말고는 사실은 뭔가 확실하게 딱 매조지하면서 리그 최강의 불펜진이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스포츠조선에서 지금 쓴 것처럼 마운드가 창단 이래 LG 트윈스 자체적으로 최강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사실 글쎄요. 저는 불펜은 계속해서 조금 최강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LG 트윈스의 투수진이 선발들이 워낙 안정적이기 때문에 선발의 강점은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근데 모쪼록 연결 감독님이 LG 트윈스가 최근 들어서 26 시즌의 전력이 가장 최고 수준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이신 거는 상당히 저는 괜찮다. 김현수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자신감이 선장이 있으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시죠. LG 트윈스의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자이언츠가 코치진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석천 수석 코치. 사실은 강석천 수석 코치는 빙그레 이글스, 한화의 색깔이 좀 있는 그런 그 선수 시절을 보냈고, 그다음에 이현공 코치가 좀 의외예요. 사실은 이현공 코치는 이제 기아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또 코칭 스텝도 기아에서 했는데, 어쨌든 수비 코치도 이제 조재영 수비 코치, 그리고 이제 일본인 가네무라 사토루 투수 파트 총괄, 예, 코디네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투수 파트 총괄은 김상진 코치가 총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가네무라 사토루는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롯데는 보면 흔히 얘기하는 김태형 사단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의외성이 있다고 봐요. 여태까지 이제 김태형 감독님이 코칭 스텝을 구성했을 때와는 조금 좀 의외다? 여기도 기사에도 나오잖아요. 가장 의외인 건 강석천 코치, 한화 이글스 지도자 생활, 그리고 두산에서. 근데 이제 이 두산에서 코칭 스텝을 하면서 김태형 감독하고는 인연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군이 오히려 정경배탈 코치, 황진수 작전 주루 코치, 네, 용덕한 배터리 코치, 지네스 코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네스 코치는 롯데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코치로 보직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롯데는 코칭 스텝 좋아요. 제가 보는 롯데 자이언츠는 선발 구성 어떻게 할 거야? 이민석 선수 선발 쓸 거야? 그러면 박세웅, 이민석, 나균환으로 갈 거야? 김진욱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선발 구성에 대한 부분들. 포수가 유강남 선수가 또 얼마나 포수로서의 건강한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롯데가 이러한 코칭 스텝도 픽스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선발 투수의 픽스, 유격수, 그리고 포수 쪽에서 유강남 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포수들이 뭐 손성빈 선수라든지, 예,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튼튼 탄탄해질 것이냐라는 부분들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요. 어제 이제 SSG의 박종훈 투수의 투구폼 변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또 제가 인정하는 포수 중에 한 명인 이지영 선수의 단연 계약, 40인데요. 총 2년에 5억으로 단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실 SSG가 이유래 선수가 군대를 가요. 그러면 이제 25시즌에 조용우 선수가 상당히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지영 포수가 아직도 있어야만, 예, 조용우 선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후래 선수가 군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올해도 이원화 되겠죠. 조용우 선수와 이지영 선수의 엔트리 구성에서 조용우 선수와 이지영 선수가 얼마나 분배를 해서 잘 나오느냐. 저는 아직도 이지영 선수는 포수로서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용우 선수의 성장에 맞춰서 이지영 선수가 역할이 아직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걸 2년 동안 인정을 해주지 않았느냐. 저는 상당히 내실 있는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충분히 이지영 선수는 저는 경쟁력이 있는 포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용우 선수가 자리를 딱 잡아갖고 이후래 선수가 오는 시점과 2년의 시간이 아주 잘 어우러지면 SSG의 포수 쪽은 아주 괜찮은 세대 교체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NC 얘기를 할 건데요. 이재학 선수를 보시면 누구 닮지 않았나요? 오늘의 썸네일이 될 겁니다. 이 친구를 보면서 얘랑 닮았는데가 아니라 그 친구를 보면서 이재학 닮았는데 했죠. 정관장의 인쿠시. 저는 NC의 25시즌을 기적의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NC는 너무 죄송했다. 한 시즌을 통째로 쉴지를 몰랐다. 왜? 이호준 감독님은 25시즌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팀은 선발 투수가 누구도 픽스되지 않았다. 외국인 둘까지 포함해서 시즌 들어가면서 테스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테스트에 들어갔던 외국인 둘, 로건과 라일리 톰슨 빼고 5명의 후보진이 이재하, 그리고 마무리해서 선발 전환 시키겠다라고 했던 이용찬이 포함됐었죠. 그리고 늘 불펜으로 기용했던 김영규가 포함됐었고요. 신민혁이 포함됐었고요. 신영우 선수가 포함됐었습니다. 이 5명이 이호준 감독님이 시즌 전에, 25시즌 전에 선발로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던 5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김영규 부상, 이재학 부상, 한 번 던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재학 선수는 26시즌에 25시즌에 못했던 걸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5 시즌에 김노건 선수와 목지훈 선수가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민혁 선수, 구창모 선수는 픽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이재학, 김노건, 목지훈 이 셋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들어가거나 부진하면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재학 선수의 26 시즌의 부활 여부도 NC 다이노스의 선발 로테이션 마지막 한 자리를 가지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학 선수가 어떠한 모습으로 26 시즌을 던지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시고 예상해 보시고 기대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26 시즌에 계약 만료가 되시는 감독님 세 분이 계십니다. 김경문 하나 감독님, 롯데 김태형 감독님은 표정이 왜 이래? 장난하냐? 그리고 KT의 이강철 감독. 근데 저는 아직 26 시즌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세 분 중에 성적에 관계없이 가장 재계약이 유력한 사람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전 이강철 감독님. 성적에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성 가장 높은 감독님. 그 다음에 김태형 감독님, 김경문 감독님이 가장 성적에 많이 영향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승에 도전해야 되는 팀이라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왜? 25 시즌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자천타천으로 국내에서 가장 좋은 투수진을 갖고 있고, 물론 폰세와 와이스가 빠졌지만, 근데 불펜을 보면 아무리 봐도 SSG와 한화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불펜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빠따로 치면 한화가 물론 강백호 선수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김경무 감독님이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한승혁 선수가 나갔지만, 그러니까 빠따가 약해? 페라자 데리고 왔잖아. 강백호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 최은성, 노시환과 함께 한번 해봐. 문현빈과 함께. 2, 3, 4, 5, 6 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투수는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잖아. 우승 도전해야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님이 가장 성적에 예민할 거예요. 재계약 여부가. 김태형 감독님은 조금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외국인 투수 2명 말고는 외부에서 수혈하는 선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래 투수진이 원래 빵빵했던 것도 아니고, 야수는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김태형 감독님은 오히려 김경문 감독님보다는 조금 성적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강철 감독님은 제가 성적에서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알고 있기론 프런트에서 이강철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셉니다. 그러니까 KT는 이강철화 돼 있다고 보셔도 돼요. 선수단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그 색깔을 쉽게 지울 수 있겠느냐. 만약에 뭐 꼴찌하고 그러면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KT가 최원준 선수라든지 김현수 선수라든지 이렇게 외부에서 꽤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래 들어서 조금 부담되시긴 할 거예요. 이랬던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구단과의 신뢰관계가 워낙 돈독하기 때문에 이강철 감독님은 조금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으실까? 오늘 마지막 토픽입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울부짖었던 게 있죠. 도대체 기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1번 타자인 이종범 같은 선수가 있는데 왜 3번에 다 쓸까? 물론 3번에서 크러치 능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극대화시키는 거 맞지. 근데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박찬호, 최영우가 없으니까 진짜 고민해야 되지 않아?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김도영의 타선을 어디라고 보십니까? 너무 잘해서 어디 한 군데에다 갖다 놓기 어려우세요?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찬호가 빠진 상태에서 3, 4, 5번 중에 외국인 한 명 들어가겠죠? 나성범 들어가겠죠. 오선우 선수가 한 6번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김도영 선수가 3번에 들어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거꾸로 김도영이 없으면 1번을 누가 쳐야 되죠?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김도영이 없으면 1번을 칠 수 있는 선수는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아에서. 그나마 김선빈 선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김선빈, 김도영 둘 중에 어떤 친구를 1번을 쓰겠다라고 이제 좁혀보자는 거죠. 만약에 1번으로 쓴다면. 그러면 저는 숨도 안 쉬고 김도영 선수를 1번에 쓸 것 같습니다. 제 논리는 1번 타자는 2사 이후에 또 득점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베이스러닝에 나가서 작전에 의해서 상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기아 타이거즈에서 김선빈 선수가 상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러니까 김도영이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클러치 능력과 타격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1번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아가 이제 박찬호, 최용구가 빠진 상태에서 득점력을 극대화시키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 이 친구는 혼자서도 1점을 낼 수 있잖아요. 예전 이종범처럼.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기아가 테이블 세터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제 최원준도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성 있게 1번에 김도영을 넣으면 일단 시작서부터 상대 투수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전서부터 김도영 선수 1번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김도영 선수 정도 되면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김도영을 타석에 들어서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김도영만한 무기가 기아에 지금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논리의 제 우선순위인 거죠. 가장 확률 높고 가장 뛰어난 타자를 그리고 1번 감인 스타일이 김도영을 1번에 넣는 게 지금으로서는 딱 좋은 게 아니냐.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